세미나를 할 텐데요. 우선 이제 발표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 발표가 나온 게 아니고. 저희 팀은 이제 이렇게 4명이서 했는데, 발표자는 대구에서 시민고등학교를 졸업한 유니스트 재학생 요영입니다. 박수로 호박입니다. 안녕하세요. 유니스트 대학교 노현호라고 합니다. 저희 팀에서 이제 발표할 세미나의 주제는 컴프레시브 센싱이라는 것인데요. 혹시 컴프레시브 센싱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요. 네, 컴프레시브 센싱은 올해 MIT에서 선정한 미래 유망 10대 기술 중 하나로 선정되었는데요. 이게 논문이 정말 최근에 나온 논문이기 때문에 아까 맨 처음에 파이 역사할 때 정말 과거에 대해서 역사에 대해서 알아봤지만 저희는 이제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어의 법칙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좀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모어의 법칙이 무엇이냐면 이제 산업사회에서 전기를 사용하는 현대시대로 넘어오면서 막대한 영향을 끼친 인텔이라는 회사가 있죠. 지금도 유명한데 그 인텔 창립자 중 한 분인 무어라는 분이 있어요. 그 무어라는 분이 1965년에 이런 말을 했어요. 앞으로 조금씩 어떤 일정한 기간 내에 정확히는 18개월 동안 컴퓨터의 기술은 성장 속도는 계속 2배씩 늘어날 것이다 라는 발표를 했어요. 근데 당시 1960년대 학자들은 전부 한결같이 비웃었죠. 왜냐하면 무어라는 사람이 그런 그에 대한 법칙에 대한 근거 같은 걸 내세우지 않고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발표를 했어요. 발표를 했기 때문에 학자들은 이거는 불보듯 뻔하다, 거짓인 게 불보듯 뻔하기 때문에 증명을 해보겠다 하고 전부 나섰는데 증명을 하면 할수록 무어의 법칙이 바닥 떨어진 걸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그래프를 보시면 지금 X축이 연도예요. 그러니까 시간이죠. 그리고 Y축이 이렇게 성장한 비율 같은 것을 나타내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 이 로그 스케일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2배씩 나타내서 원래는 로그 함수인 이의 x의 지수 함수로 나타낼 수 있겠지만 지금 보기 편하기 위해서 이렇게 직선의 방정식으로 나타냈어요. 그래서 이렇게 무어의 법칙이 맞다는 걸 보여드리고 있는데 하지만 무어의 법칙이 이제 언제까지 맞다고 단정 지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물리적인 한계를 생각하지 않고 법칙을 만들었기 때문에 물리적인 한계가 언젠간 도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떤 조사에 의하면 2020년 정도에 가면 정보 한계를 원자 하나당 저장해야 되는 결론이 나와요. 이 정도 성장 속도를 봤을 때. 하지만 사실은 그 훨씬 전인 나노 정도만 가더라도 양자의 터널링 효과 때문에 정보를 저장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또 다른 정보를 전달하고 저장하기 위한 또 다른 대책이 필요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소개해드릴 것이 바로 컴프레시브 센싱이에요. 비유를 하자면 컴프레시브 센싱이라는 것은 이때까지는 이렇게 정보를 전달하는 개미를 조금씩 작게 하면서 얘들을 이렇게 면적을 일정한데 개미들을 작게 함으로써 이렇게 과자를 많이 저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개미가 점점 작아지다 보니까 이제 힘이 딸리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그래서 저희가 컴프레시브 센싱이라는 것은 이 개미가 아닌 필요한 과자들만 이렇게 옮겨서 다시 복원시키는 그런 기술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얘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먼저 알아야 될 게 리니어 알지브라, 그래서 선형대 수학을 알 필요가 있고 베이직 옵티마이제이션, 약간의 기본적인 최적화와 베이직 프로버빌리티, 그래서
약간의 기초적인 확률론만 알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먼저 소개하기 전에 LP놈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게요. LP놈이 무엇이냐면 LP놈의 정의를 이렇게 정의해요. 그래서 XL의 절대값의 P승을 모두 서메이션한 것에 P분의 1승을 X의 LP놈이라고 해요. 근데 보시면 여기에 P분의 1승에 P가 0이면 안 되죠. 왜냐하면 0분의 1은 저희가 정의를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L0놈은 이렇게 따로 정의해요. XI의 0승을 모두 서메이션한 것이라고. 그래서 얘들을 그래프에 나타내 봤을 때 P가 2분의 1이면 이런 그래프를 띄고 P가 1이면 이렇게 사각형, P가 2면 원, 그리고 P가 뭐 안 내려가면 이렇게 사각형이 돼요. 이게 이해하시기 좀 힘드실 수도 있는데 예를 한번 들어보면 피타고라스 정리가 있는데 L2놈일 때 한번 해볼까요? 여기 P가 2고 여기 2분의 1이 되겠죠. 이때 저희 중학교 때 배웠나요? 어떤 원점과 그래프상에서 원점과 어떤 점 x, y 점 사이의 거리는 얼마나 될까요? 네, 루트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되겠죠. 그것도 L2놈의 하나예요. 그래서 모든 여기서 x1을 x라고 하고 x2를 y라고 하면 x제곱 플러스 y제곱을 전체를 루트 씌운 것과 같기 때문에 그거 역시 LP놈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좀 이해하시기 좀 힘드실 수도 있는데 사실 이게 뒤에서 굉장히 LP놈이 큰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확실히 해두기 위해서 예제를 좀 그냥 약간의 체크 포인트를 들어갔어요. 그래서 S 벡터를 각각 성분이 0, 0, 2, 마이너스 4, 0, 0, 0, 3인 벡터라고 할게요. 그러면 얘 L2놈은 몇일까요? 한번 계산해 보실래요? 네, 루트 29가 되겠죠. 그럼 L1놈은 몇일까요? 네, 9가 되죠. 그리고 L0놈은 몇일까요? 네, 3이죠. 죄송해요. 3이 되겠죠. 네, 기본 개념은 굉장히 간단해요. 그래서 L2놈일 때 저희가 아까 필요한 것 중에 베이직 옵티마이제이션에서 기본적인 최적화가 필요하다고 했죠. 그래서 그게 이 내용인데 보시면 L2놈에서는 리스트 스퀘어 메소드라고 해서 최소제곱법이라는 근사법이 굉장히 잘 알려져 있어요. 이게 뭐 어떤 방법이냐면 어떤 실험을 통해서 구한 측정값과 어떤 이론을 통해서 나와야 되는 이론값의 차이를 모두 더해요. 그리고 그 차이가 최소가 되는 지점으로 이렇게 근사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래프가 그 예인데 이 점들이 모두 측정값이에요. 측정값과 이론값들의 차이를 최소로 하면 이런 그래프를 찾아서 이렇게 근사를 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리스트 스퀘어 메소드라고 하고요. 아마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모양을 보시면 이게 약간 표준 편차랑 닮았죠. 그래서 표준 편차도 이 리스트 스퀘어 메소드의 일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알아야 될 게 케이스 팔치라는 개념인데 이것도 굉장히 쉽거든요. 앞에서 공부할 개념들은 다 쉬운 개념들이에요. 보시면 S 벡터가 각각 성분이 0, 0, 0, 1, 1, 0, 0, 0이라는 벡터라고 할게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까 개미가 과자를 짊어지고 가고 있는데 이제 너무 무겁잖아요. 정보의 양이 많아지다 보니. 그래서 그 과자를 압축시켜서 필요한 것만 가져갈 거예요. 이렇게 Y 벡터란 새로운 벡터를 만들어서 필요한 것만, 이렇게 필요한 정보만 가져갈 건데 보시면 이 성분 0이라는 것이 있죠. 0들은 1에 비해서 한없이 작은 숫자죠. 그렇기 때문에 얘들은 무시할 수 있다, 압축할 수 있다라고 해서 컴프레시브를 하다고 해요. 그래서 S 벡터를 컴프레시브를 하다고 해서 이런 얘들을 압축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0에 비해 1은 굉장히 큰 숫자죠. 그래서 이렇게 0에 비해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큰 숫자를 가진 숫자들의 개수를 케이스 팔치라고 해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는 1이 2개 있고 나머지 0들에 비해서 하나씩 크기 때문에 K는 2가 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나요? 네. 네? 네. 1과 2로 구성되면 그건 케이스 파리시라고 할 수, 컴프레시블하다고 할 수 없죠. 네. 아니 0도 되고 0.000000000하게 됐을 때 1과 0.0000001이 있다고 칠게요. 그럼 1에 비해서 0.1은 굉장히 작은 숫자죠. 그래서 걔들은 무시할 수 있다. 압축 가능하다고 해서 컴프레시블하다고 해서 걔들을 무시하는 거예요. 결국엔 어떻게 보면. 그래서 필요한 이렇게 커다란 숫자들만 전달하는 거죠.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 건데 먼저 가정을 할게요. X 벡터를 S의 i와 PI의 곱의 서메이션이라고 가정을 할 거예요. 이게 굉장히 뜬금없이 나온 건데 이게 사실 저희가 이런 모양을 알고 있거든요. 지금 미적분학만 공부했으면 아마 다 아실 모양인데 fx를 보면 테일러 전개 배우셨죠? 아마 이제 다 배우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fx를 이렇게 테일러 전개를 통해서 이렇게 나열할 수 있죠. a0 플러스 a1x 플러스 a2x 제곱 플러스 점점점 이렇게 했을 때 이 x들은 x제곱, x세제곱 이런 것들을 저희가 베이시스라고 해요. 베이시스가 무엇이냐 하면 3차원 좌표변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x, y, z가 있죠. x의 숫자를 아무리 조절해도 y축으로의 숫자로 나타낼 수가 없죠. 그러니까 x, 0,0을 일때 x의 값에 어떤 숫자를 집어넣어도 0,1,0을 만들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침범할 수 없는 영역을 어떻게 보면 비유를 하자면 침범할 수 없는 영역을 베이시스라고 하는 건데 여기서도 1, x, x제곱, x세제곱 이런 식으로 나아가는 것을 베이시스라고 해요. 그리고 얘들을 대표되는 베이시스를 여기서 P의 i로 나타낼 거예요. 그리고 여기 A0, A1, A2 이렇게 이런 것들을 배수라고 해서 SI로 나타낼 거예요. 그래서 저희 테일러 정리할 때도 문제 풀어보시면 아시겠지만 테일러 정리를 통해서 X랑 X제곱은 있다고 생각하고 저희들은 개수를 구했죠. 언제나. 이번엔 저희도 목표와 X 벡터를 이렇게 뒀을 때 SI를 구하는 것이 목표예요. 뭐 테일러 정리 말고도 프리의 곱수라고 들어보시는 분도 있을 텐데 fx가 줄기함수일 때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fx를. 그래서 여기서는 코사인 x, 사인 x, 코사인 x, 사인 nx가 각각 이렇게 pi, 그러니까 베이시스로 되고 이번에 a0, a1, b1 이런 것들이 이렇게 si, 개수가 되는 거죠. 모양은 좀 이해가 가시나요? 네, 그리고 얘가 P의 대문자거든요. 얘를 어떻게 정의하냐 하면 P들의 모든 벡터가 있다고 할게요. 예를 들어 크기가 행의 크기가 n이고 너의 크기가 1인 벡터를 P1이라고 할게요. P2에서 Pn까지 모두 똑같은 크기라고 했을 때 얘들을 모두 하나씩 다 붙여놓은 행렬을 대문자 P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 이런 벡터가 있죠. 이런 벡터에 다른 벡터 y2라는 벡터를 하나 더 생각해 볼게요. y2라는 것을 2라고 볼게요. 그러면 이 정의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행렬은 1, 2, 1, 2가 되는 거죠. 이해가 되나요? 이렇게 행만 있고 열은 1인 것들을 전부 이렇게 옆으로 붙여서 만든 새로운 행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정리해보면 x 벡터는 이렇게 p 내적 s 벡터로 정의를 할 수 있어요. 이때 이것을 나열해보면 이렇게 돼서 얘와 같다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아까 여기서 보셨지만 저희의 목표는 이 S 벡터를 컴프레시블한 S 벡터를 압축해서 Y 벡터로 만드는 게 저희 목표예요. 그렇기 때문에 Y 벡터를 어떤 푸사에라는 행렬을 곱했을 때 X 벡터에 곱했을 때 Y 벡터가 된다라고
푸사에는 저희가 임의로 설정해 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컴프레시블한 근데 앞에 보시면 x를 이렇게 정의했죠. 이렇게 가정을 했죠. 그래서 x 앞에 식을 여기다 대입을 하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근데 푸사에 곱하기 p를 이렇게 세타라는 새로운 행렬로 정의를 할 거예요. 이때 그래서 y 결국 정리를 하면 y 벡터는 세타 곱하기 s 벡터라고 줄 수 있어요. 식은 굉장히 간단하게 나오죠. 그래서 저희는 이 컴프레시 이렇게 y와 s의 상관관계를 알아냈어요. 근데 지금 앞에 보셨지만 s 벡터는 원래 시그널을 원래 정보를 가지고 있고 y 벡터는 저희가 압축한 정보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결국 만약 어떤 사람이 저에게 정보를 보냈어요. 그럼 그 말은 y 벡터를 받았다는 거죠. 이 압축한 벡터. 그러니까 컴퓨터상에서 이 0이라는 숫자도 결국에는 데이터, 그러니까 용량을 차지하잖아요. 0도 차지하고 1도 차지해요. 근데 얘들을 압축시켜서 얘 0의 용량을 없애버린 거죠. 그래서 이렇게 1 이런 식으로 나타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받았어요. 용량이 줄어든 y 벡터를 받았어요. 근데 얘를 어떤 처리를 통해서 s 벡터를 다시 구하고 싶어요.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라고 생각해 봤는데 저희 고등학교 때 행렬에 대해서 배우면서 어떤 방정식을 생각해 볼 수 있죠. 행렬 A 곱하기 행렬 X는 행렬 B라는 간단한 다항식이 있을 때 X를 구하고 싶으면 제일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네, 역행렬이죠. A의 역행렬을 양변에 곱하면 X를 쉽게 구할 수 있죠. 그래서 S를 구하고 싶으면 이 세타를 역행렬시키면 되는데 사실 그게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얘는 세타는 n by n 행렬이기 때문에 정방 행렬이 아니기 때문에 역행렬을 구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어떤 처리를 해줘야 돼요. 근데 처리를 해주기 전에 세타가 어떻게 돼야 되는지, 세타가 아까 저희가 P 이렇게 푸사에는 어떻게 임의로 지정해 준다고 했잖아요. 임의로 지정해 줄 때 어떤 저희가 아무거나 이렇게 다 넣을 수가 없잖아요. 어떤 규칙성을 가지고 있어서 그 규칙에 맞게 세타를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규칙성이 어떤 것이냐 하면 기본적으로 이런 조건을 만족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엇이냐 하면 이게 식이 굉장히 이해가 잘 안 가실 텐데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 봤거든요. 여기서 y는 이 세타 v가 대응되고 s는 v랑 대응돼요. 그래서 무엇이냐 하면 v는 아까 봤던 처리하기 전에 정보예요. 그리고 세타 v는 어떤 처리를 통해서 압축된 컴프레시브 센싱에 의해서 압축된 v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y가 되는 거고 얘는 s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해되시나요? 그런데 이제 이 압축된 정보를 다시 원래 정보로 바꾸려고 해요. 그런데 아까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것은 세타를 얼마나 잘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이게 나올 수도 있고 나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세타를 어떻게 디자인하느냐가 관건인데 세타는 적어도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세타를 골라야 된다라고 조건으로 명시하는 거예요. 결국엔 이게 무엇이냐면 아까 LP놈에 대해서 배웠죠. L0, L1, L2에 대해서 제가 체크 포인트도 한번 풀어봤죠. 이때 얘를 만약 L2놈이라고 생각할게요. 얘 L2놈과 얘 L2놈이 거의 나눠서 1로 떨어진다. 즉 거의 비슷하거나 같아야 된다. 라고 나타낸 거예요. 그리고 한번 해볼까요? Y벡터에 L2놈은 몇일까요? 루트 13이죠. 그러면 왼쪽에 있는 S벡터에 L2놈은 몇이겠죠? 똑같이 루트 13이죠. 그러면 얘는 어떨까요? 루트 2죠. 그래서 저희가 정보를 전달할 때 정보에 약간의 이게 압축되면서
약간의 바뀔 수는 있지만 저희는 정보가 변하는 걸 원치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보가 어떻게 전달되든 간에 정보가 거의 비슷했으면 좋겠다 라고 디자인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S벡터를 둘 중 하나를 고르라면 이런 게 좋겠다. 이게 원래 정보를 가지고 있을 확률이 높다 라고 해서 이런 조건식이 등장해서 얘가 더 의미가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그럼 에러노에 대해서 한번 해볼까요? 얘는 몇일까요? 얘 에러노는 몇일까요? Y벡터에 5가 되겠죠. 그럼 이 왼쪽에 있는 S벡터의 에러노는 몇일까요? 5가 되겠죠. 얘는 몇일까요? 2가 되겠죠. 그래서 비슷한 얘가 훨씬 더 의미 있는, 그러니까 원래 정보일 확률이 높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굉장히 간단하죠. 그래서 세타를 디자인했어요. 그럼 다시 돌아가서 S벡터를 구하려고 해요. 그런데 얘는 역행렬을 구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처리를 해줘야 돼요. 어떤 처리를 해줘야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네. 시간은 충분히 드릴게요. 충분히 드릴게요. 앞에 나왔던 그냥 엑스로나 트랜스포즈를 왼쪽에 곱해서 네. 매트릭스를 만들고 앞에 나왔던 그 레소를 써서 네, 맞아요. 제가 상품을 드리고 싶은데 추첨을 해야 된다고 하네요. 죄송해요. 어쩐지 정수영이 지켜보고 있으셔서. 그래서 세타의 트랜스포즈에 대해서 모르신 분이 있으실 것 같아서 약간 간단히 예제를 들어놨는데요. 세타가 이런 행렬이라고 할게요. 각각 2, 3, 4, 5, 6, 7이라고 할 때 세타의 트랜스포즈는 이렇게 대각선을 그어서 얘에 대해서 대칭되게 만들어진 행렬을 트랜스포즈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2, 5, 3, 6, 4, 7이 되겠죠. 그리고 또 저희가 알아야 될 가장 핵심적인 기능은 얘는 행이 2고 열이 3인 2바의 3행렬이죠. 근데 트랜스포즈에 의해서 행이 3이고 열이 2인 3바의 2행렬로 바뀌었다는 점을 저희가 주목해야 돼요. 그래서 앞에서는 세타가 n 바의 n 행렬인데 세타 트랜스포즈는 결국 n 바의 n 행렬이죠. 그렇기 때문에 둘을 곱했을 때는 n 바의 n인 정방행렬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얘의 역행렬이 저희가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세타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굉장히 신기하죠? 선대를 배우신 선형대사학을 배우셨으면 아마 다 아실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안 그렇지만. 그래서 요약을 하자면 S벡터는 결국 결과값으로 나온 것은 S벡터를 이렇게 정의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저희는 이제 해야 될 것이 S벡터가 이렇게 나와서 구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줬어요. 하지만 이게 가장 들어맞다. 그러니까 저희가 구하고자 하는 Y벡터라는 정보를 받았을 때 이 S벡터로 다시 만드는 이 과정이 이게 맞는 확실한지를 아직 증명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보여드릴 것은 그에 관한 것인데요. 먼저 아까 LP놈에 대해서 아까 했잖아요. 이제 LP놈에 대해서 하나하나 따져볼 거예요. 어떤 놈에서 가장 얘들이 효율성이 좋은지, 실효성이 높은지 실험해 볼 거예요. 그래서 L0놈일 때 이렇게 간단히 예를 들어봤어요. Y벡터가 이런 벡터가 있는데 얘를 아까의 처리 과정을 통해서 S벡터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얘의 L0놈은 3이죠. 그리고 얘의 L0놈도 3이죠. 그런데 이 Y벡터에서 처리를 통해서 만들어질 수 있는 S의 벡터의 경우의 수는 몇 가지일까요? 여기 적혀있긴 한데 0이 5개고 1이 3개죠. 그래서 8 콤비네이션 3만큼의 경우의 수가 나올 수 있죠. S벡터 최소. 왜냐하면 얘가 L0놈을 생각하지 않았을 때 얘가 생각해서 해도 2가 나오는 것도 있고 3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최소한 파일 콤비네이션 3만큼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행의 벡터의 크기를 n이라고 했을 때 아까 그리고 k는 케이스 발치예요. 케이스 발치할 때 그 k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하나, 둘, 셋, 세 개죠. 그래서 3이라고 하는 거예요. 얘를 일반화해서 n 콤비네이션 k만큼의 경우의 수가 있다. 이걸 저희는 복잡도가 n 콤비네이션 k만큼 있다고 할 거예요. 최소. 그렇게 되는데 이게 왜 제가 궁극적으로 말하고 싶어 하는 건 L0는 실효성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컴퓨터에서 지금 제가 예를 든 것은 n이 8밖에 안 되죠. 그래서 n 콤비네이션 3은 저희가 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n이 한 1024 정도 된다고 해볼까요? 그리고 k가 8 정도 된다고 이렇게 가정을 해볼게요. 그때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커지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걸 계산했을 때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나와요. 그런데 저희가 아까 세타를 디자인할 때 세타를 디자인한 것이 맞는지 하나하나 다시 역연산을 통해서 확인해 봐야 돼요. 이것이 맞는지 얘가 나온 것이 맞는지 아닌지를 다시 돌림으로써 확인해 봐야 되는데 그 과정을 1024 콤비네이션 8만큼 해봐야 된다고 해요. 컴퓨터가. 저희는 절대 못하고 컴퓨터가 해봐야 되는데 한번 해보려고 하니까 컴퓨터가 멈출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 컴퓨터가 박살이 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L0는 사실상 실효성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도 정확할 확률도 굉장히 그렇게 높지 않고요. 그러면 L토놈은 어떨까요? 아까 구하는 것은 L토놈을 기반으로 둔 아까 S 벡터라고 했죠. L토놈은 어떨까요? 그래서 L토놈부터는 이게 아까처럼 하기 힘들어서 이렇게 눈에 보이는 3차원 정도에만 이렇게 예를 한번 들어봤어요. Y 벡터가 성분이 3과 2이고 2인데 얘를 원래 벡터인 S 벡터로 바꿀 거예요. 근데 얘들 성분을 아직 모르니까 각각 미지수 X, Y, Z로 넣었어요. 그러면 L토놈일 때는 아까 세타를 디자인할 때 얘 놈들과 얘 놈이 비슷하거나 아니 같아야지 그게 실효성이 의미가 있다고 했죠. 그럼 얘의 L토놈은 몇일까요? 루트 13이죠. 얘 L토놈은 루트 X제곱 플러스 Y제곱 G제곱이죠. 근데 걔가 루트 13과 같아야지 의미가 있게 되는 거죠. 세타의 디자인이. 그러면 그 식은 구해방정식이죠. 그것을 좌표계에 나타냈을 때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 위에 어떤 하나에 대해서 저희가 찾고자 하는 S 벡터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 벡터가. 근데 저희가 정보만 전달한 게 아니라 어떤 조건 같은 걸 걸어줬다고 생각할게요. 그래서 이 조건을 평면이라고 해볼게요. 물론 다른 도형도 될 수 있는데 보기 쉽게 하려고 평면이라고 예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 평면이 어떤 평면인데 이 평면이 점점 다가오면서 만나는 최초의 점이 여기 S 햇이에요. 이때 만약 조금만 더 들어갔다고 생각해 볼까요? 조금만 더 들어가면 만나는 점이 몇 개일까요? 무한개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가장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는 거예요. 실효성이 있고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사실 얘의 좌표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얘의 좌표가 1,1,2라고 할게요. 2라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X는 1, Y는 1, Z는 2죠. 아까 제가 컴프레시브 센싱을 소개해드릴 때 이 S 벡터는 컴프레시브를 해야지 Y 벡터로 바꿀 수 있다고 했죠. 근데 1, 1, 2가 돼 있죠, 성분이. 아까 한솔이가 말했던 것처럼 한솔이가 말했고 대답했던 것처럼 얘들은 컴프레시브를 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얘들은 의미가 없어요. 사실 얘들보다는 조건에 맞는 다른 축에 있는 X, Y, G라고 하면 이 Y축에 있는 S가 훨씬 더 의미가 있다는 거죠. 왜? 구에 없어. 왜냐하면 얘는 0, 예를 들어 0, 2, 0이기 때문에 0, 2, 0이라고 해서 컴프레시브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의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얘를 선택했고 얘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L토놈에서는 오류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물론 이거는 3차원에서 나타낼 거라서 고차원에서도 이렇게 될 거라고 할 수 없지만 그러면 L 원놈에서는 어떨까요? 얘의 에러놈은 몇일까요? 5고 얘의 에러놈은 절대값 x 더하기 절대값 y 더하기 절대값 z겠죠. 그러면 그 방정식, 그 식은 좌표계에서 이렇게 팔면체 모양으로 나타낼 수 있어요. 이때 어떤 조건에 의해서 다시 평면 조건을 걸었어요. 얘들이 다가오면서 만나는 최초의 점을 역시 S-햇이라고 했어요. 이때 보시면 S-햇과 S-햇이 보시면 S랑 같죠. 동일한 지점에 있죠. 그래서 축이 여기를 X, Y, Z 축이라고 했을 때 Y축에 있기 때문에 얘들은 어떤 0 그리고 Y, 0 지금 컴프레시브를 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L2놈에서는 이러한 아까 말씀드린 이러한 오류가 있고 발생할 수 있는데 L1놈에서는 그렇게 이런 오류가 발생할 확률이 적다는 거예요. 물론 이게 조건을 잘못 디자인하면 이렇게 L2놈과 비슷한 오류가 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확률적으로 L1놈이 훨씬 더 의미가 있다는 거죠. 이해가 됐나요? 한 번 더 설명해 드릴게요. L2놈을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루트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z제곱이 루트 13이라고 했죠. 이를 좌표계에 나타내면 이런 구를 그릴 수 있죠. 근데 어떤 조건을 평면으로 나타냈을 때 그러니까 만나는 최초의 점을 S-햇이라고 했어요. 근데 얘들의 좌표를 그림에서 가정했을 때 1,1,2라고 가정하면 얘들은 컴프레시브를 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아예 처음엔 존재 조건부터 무시하기 때문에 L2놈에서는 존재 조건을 무시하는 오류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존재 조건을 무시하는 오류가 L1놈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아예 처음 만나는 점이 축에서 만나기 때문에 컴프레시브를 한 여기서 보시면 0,y, 0, 즉 컴프레시브를 한 점에서 만나기 때문에 사실상 L2놈보다 좀 더 실효성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네. 그러니까 L2놈을 안 쓴 이유가 순서를 NCK가 그걸 해야 되는데 지금 설명한 거는 L1 그 순서에 대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거라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여기서 가능한 3, 2, 0 지금 S가 3, 2, 0이라고 0, 3, 2, 0, 3 가능한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그 그림을 보시면 L0놈 같은 경우에는 그림으로 나타내는 게 참 애매하거든요. 왜냐하면 숫자만 나오고 개수만 나오기 때문에 그 원소의 개수만 나오기 때문에. 하지만 여기서는 만나는 점이 조건에 따라서 확실히 나타나잖아요. 그리고 얘들도 역시 다시 S 벡터를 구했을 때 얘가 맞는지 다시 검산을 해봐야 돼요. 검산을 해봐야 되는데 얘들은 개수가 확실히 적죠. 왜 적은 개수 아까 생각만 해도 이렇게 질문이 그랬어요. 왜 그게 저 조건이라는 건 실제로서 XYZ가 이루는 모양이 부가되거나 팔면체가 되거나 부가에 따라 이렇게 기울기가 면이 달아가는데 지금 표면의 점들은 전부 놈이 똑같은 조건이잖아요. 근데 기울기를 다르게 했을 때 최초에 만난 지점 개수가 원에 비해서 팔면체가 앞으로 적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맞아요. 제가 말하고 싶은 게 그거였어요. 이해가 됐나요? 네, 그래서 요약을 하자면, 다시 정리하자면 X벡터를 이렇게 가정을 했을 때
이게 만약 컴프레시블 하고 컴프레시블 해서 컴프레시블 하다면 얘를 컴프레시블 센싱을 통해서 이런 아까 말씀드린 연산을 거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눈에 보이게 하는 이렇게 이 세타를 저렇게 잘 디자인하면 Y랑 S를 이렇게 변환시킴으로써 용량을 줄일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 있고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과연 이게 실효성이 얼마나 있을까? 그래서 예를 한번 보여드리면 로렌츠 맵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어떤 식을 통해서 그려질 수 있는데 저희는 얘 식이 아닌 그래프만 볼게요. 그래프를 점이 1000개로 이 그래프를 그렸어요. 로렌츠 맵이라는. 근데 이 중에서 저희가 진짜 직접 해본 건데 이 1000개 중에 점을 30개만 뽑았어요. 점을 30개만 뽑아서 얘들의 식을 다시 구현해 보도록 컴프레시브 센싱을 통해서 구현해 봤어요. 그러니까 이 오른쪽에서 나온 결과 값들이 각항의 개수들인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0, 0, 0, 0, 9.9951 그리고 그 밑에 0.003인데 얘들은 9.9951에 비해 확연하게 적죠. 그렇기 때문에 얘들은 컴프레시브를 하다고 해서 무시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숫자들에 비해서 확연히 큰 9.9951이랑 9.99892 마이너스 돼 있는 그 숫자들만 사용할 거예요. 그래서 식을 되돌려 봤더니 똑같은 식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로렌츠 맵을 어떤 다른 컴퓨터에 정보를 전달하려고 하면 1000개의 점을 다 옮겨야겠죠. 근데 저희는 30개만 30개에 대한 정보만 받아서 얘를 다시 구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획기적인 거죠. 용량을 점이 1000개 하나에 1KB 말고 엄청나게 큰데 그걸 30개만 줄였다는 거 10배 이상 더 줄였다는 용량을 더 줄였다는 건데 굉장히 획기적인 거죠. 근데 컴프레시브 센싱에도 문제가 있어요. 이게 무엇이냐 하면 이 원에 있는 이 원 안에 있는 점만 30개 뽑았다고 생각해 볼까요?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될까요? 직선이 이런 식으로 직선이 나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한계가 있어요. 다시 원래 그래프로 복원하지 못하는. 그래서 점을 아주 잘 뽑아야 돼요. 아주 잘 뽑아야 돼요. 그래서 어떤 조건 같은 것을 걸어주면 더 좋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최종 목표인 태풍의 개수를 예상해 왔어요. 이 컴프레시브 센싱을 통해서. 그래서 X라는 베이시스를 태풍의 개수, Y를 지구의 평균 온도, Z를 CO2의 농도라고 했어요. 이렇게 했을 때 배틀랩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컴프레시브 센싱을 직접 실행시켜 왔어요. 그 결과 개수가 이렇게 나오고 X가 아까 태풍의 개수라고 했죠. 태풍의 개수가 년마다 이런 식에 의해서 바뀐다. 이런 규칙성을 띈다라고 결론을 냈어요. 여기서 보시면 상수항을 제외한 모든 항에 Z가 붙어 있죠. 그래서 아까 Z는 CO2의 농도라고 했으니까 태풍의 CO2 농도가 많이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는 걸 결론을 내릴 수 있었어요. 근데 이외에도 굉장히 많은 활용 분야가 있거든요. 지금 최신 기술이기 때문에 굉장히 연구도 많이 되고 있고 지금도 논문이 계속 쓰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 아마 향후 20년간 정말 계속 연구가 진행돼서 나중에 실용화가 되면 꽤 엄청난 기술이 될 거라고 저희는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요. 혹시 추가 질문 같은 거 혹시 있으신가요? 네. 학부모에서 이제 엑스벡터를 파이널에 쓰고 분리했었죠. 네. 그걸 한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둔 이유가 무엇이냐고요? 네. 이렇게 둔 이유는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해서 결국에는 저희가 구하고 싶은 건 저기 보시면 저 PI도 결국 저희가 만들어준 거거든요. 설정을 해놓은 거예요. 결국 저희가 구하고 싶은 건 S
근데 사실 이 x 벡터는 컴프레시블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얘를 어떤 저희가 설정해준 어떤 파일, 이 p 대문자 p라는 것과 컴프레시블한 s 벡터로 내적을 함으로써 이게 조건에 맞도록 컴프레시블 센싱을 사용하기 위한 조건에 맞도록 이렇게 변화시켜준 거예요. 그 아까 전에 이제 기상 결과 보면은 그 0이 모두 사라지진 않았잖아요. 0이 몇 개가 남아 있었는데 그러면은 어디요? 그 제일 마지막에 타이푼이나 그런 데 보면은 그 수값들이 이제 0에 가까운 애들이 몇 개가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은 모든 0이 사라지는 건 아닌데 얼마큼 압축이 되는 건가요? 원래 데이터에서 이제 0이 몇 개 사라진다 치면 얼마큼 압축되는 건지. 네, 이해가 그러니까 0이 만약에 100개가 있는데 네. 압축을 했어요. 네. 근데 이제 0이 몇 개가 그래도 남아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얼마큼 압축이 되는 건지가 중요한 문제일 수 있잖아요. 얼마큼 압축이 되냐고요? 그건 세타를 얼마나 잘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아마 달라지겠죠. 그 세타가 이제 그 아까 전에 그 조건이 이제 세타 x 나누기 세타의 x의 이제 놈들이 1 플러스 뭐 델타값 마이너스 델타값 파이라고 있는데 근데 그게 이제 맞는지 보려면은 세타가 다른지 보려면은 모든 x에 대해 조사해야 되니까는 NP 하는 문제라서 아마 하기 힘들 것 같은데 다른 특별한 조건이요. 그거 관련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이터레이션 메시지를 쓰기 때문에 결국 영과 매우 근접하게 접근할 거라는 걸 예측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다른 순수에 비해서 영어로 실험하다가 예측을 할 수도 있다. 그 에런 이제 그림이 에런 y 에런 여기서 이제 여기 보면 그림 안에 이제 널 스페이스라고 n이 적혀 있는데 그럼 3, 4번에서 평면밖에 안 되는 거 아닌가요? 한쪽이. 네? 그러니까 널 스페이스라고 적혀 있어 그림 안에 n 어디요? 저 파란 그림 안에 n 네. 그 저기 이제 널 스페이스라는 뜻 같은데 그러면은 그 구랑 접하는 평면밖에 안 되지 않아요? 아까 전에 설명하실 때는 평면 말고 다른 것도 된다고 하셨는데 안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무한이 많기 때문에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런 말을 썼는데 사실은 이 안에 여기 접하는 부분은 되거든요. 이 안쪽에서는 생각해 줄 수가 없어요. 저희가 되셨나요? 네. 뭐지? 아까 루벤스 네. 이거 뭐지? 1000개의 데이터를 30개를 뽑아서 네. 그 가장을 어떻게 어떤 프로세스를 거쳐서 다시 데이터를 주고받는지 다시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신 얘기가 계속 들어보니까 그 세미나가 그 압축된 정보를 어떻게 할 거냐는 있잖아요. 근데 저는 들었던 이거 예시들 때문에 많은 데이터 중에 압축을 하고 그걸 다시 보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압축을 했는지 무슨 얘기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앞에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세타를 이렇게 정의를 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 과정을 찾아내는 세타를 저희가 근데 세타는 압축된 정보를 보관할 때 쓰는 거 아니에요? 그 이벤트 내 우리가 보여준 게 컴퓨터 센싱이라는 게 압축된 자료를 보관하는 게 여기서는 그 한식의 자료를 가지고 생계를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물론 생계의 자료를 크게 모아서 적어놓지만 크게 들어가는 것도 크게 들어가는 것 그러니까 질문은 어떻게 저걸 뽑았는지에 대한 얘기가 그거를 제가 지금 프로그램을 안 가져왔거든요. 제가 지금 나중에 찾아오시면 제가 보여드릴게요. 제가 지금 노트북이 있어서 다른 질문 없으신가요? 없으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응원
이거 주차를 해야 될까?